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 훈이TV의 훈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토요일 오후 11시 15분입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나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약간 반응만 괜찮았다 하시면은 1번을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약간 기사들을 제가 오늘 본 기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 생각과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잘 버무려서 주식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어,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뉴스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 반응은 너무너무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기관이 지금 뭔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개미들을 약간이라도 이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해서 이탈을 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다 이런 말이 좀 나오는데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관은 우리나라 기관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냥 이 시기에서도 이제부터라도 매수로 좀 돌아서서 진짜 갈 종목은 더 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를 더 이끌어 줘야 돼요. 이제 조정이 좀 끝나고 나면. 근데 이제 조정이 끝나려면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게 저는 우리나라 기관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니까. 음, 그래서 그냥 개미 털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개미를 털면 안 됩니다. 지금 개미를 털면 우리나라의 이 실질 경제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를 해서 주가를 조금 다시 회복을 시키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 좋은 쪽으로 자극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는 일단 뭐 크게 볼 거는 없지만 약간 지난해와 같은 코스피 지수의 2배 이상 상승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두 배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두 배처럼 지난해처럼. 근데 이렇게 이런 전망을 너무 쉽게 내놓는다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예외적인 사례? 예외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역사는 꽤 많았었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발언 자체가 조금은 진짜 개미들의 약간 개미 투자자들의 그냥 개인 투자자라고 할게요. 개인 투자자들의 뭔가 심리를 조금이라도 약간 자극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냥. 근데 이제 이 JP 모건 증권 대표가 이렇게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머징 국가의 이제 주식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또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앞으로의 전망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네,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 공매도는 네, 3월 재개될 공매도 이게 아직 100% 정해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공매도는 언젠가는 나와야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벌써 공매도 이야기 나오자마자 뭐 셀트리온 주가 지금 난리가 났고 벌써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 벌써 또 근데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많이 무서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하락 변동성이 좀 생긴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뭐 이런 금리에 대한 이런 뭔가 불확실성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아직까지 금리 올리려면 멀었고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가 더 올라가줘야 돼요. 네. 근데 이런 지금 우리나라 기관의 이 태도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매도는 진짜로 한 내년 2022년이나 2023년에나
제대로 이 제도를 확립을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또 공매도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기사만 보고 제가 그냥 밤에 주무시기 전에 살짝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 비투를 경고한다. 물론 진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신용이나 미수,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신용이나 미수 금액도 그러니까 융자가 진짜 많이 늘었죠. 근데 그거는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융자라든지 신용 미수 쓰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과거보다 당연히 빠르죠. 당연히. 왜냐면 급락했으니까 급등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이 홍남기 이- 이분이 그거죠. 네, 기획재정부 장관. 어, 이 실물과 금융시장 동행성 약화한 상태면 앞으로 어떤 부정적 충격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 실물하고 금융시장이 동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동행성이 악화한 상태면 부정적인 충격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걸요? 오히려 이 동행이 안 돼야 이 실물 경제가 더 살아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근데 그래서 아니 기획재정부 장관이라 이신데 제가 이 말을 제가 이 말을 반박을 하는 게 좀 맞나 싶기는 한데 자, 지금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그냥 괴리율이겠죠. 이게 이제 괴리율이 적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제가 잘 이해한 거 맞겠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 혹은 이제 금융 시장이라고 하죠. 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1400에서 3200으로 가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을 얻었기도 했지만 이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또, 또 있고 그다음에 수익을 많이 못 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빚 그러니까 신용이나 미수 말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이 그 뭐죠 지원금 재난 지원금을 계속 3, 4차 실시를 했고 가계 대출은 최대 최대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회복이 좀 돼야 될 텐데 주식 시장이 더 좋아져야 이게 해결이 돼요. 왜냐면 만약에 주식 시장이 더 활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제 개인 투자자 그리고 주린이를 포함해서 수익이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더 높아지겠죠. 더 많은 수익. 그러면 이게 이제 소비로 이어져요. 이 소비가 그러면은 진짜 주식 투자를 하기 어려울 만큼 진짜 어려우신 분들 많이 엄청 많거든요. 아직까지. 진짜 이 가계 대출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 그러면은 이 소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소비도 엄청 침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소비를 자극을 시켜야 되는데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안정적인 긴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러스 주식 소득이 늘어난 사람이 소비를 증가시키겠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이 자영업자라든지 힘드신 분들이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대출을 상환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빚을 내서 주식에 들어오신 분들도 그 수익금으로 다시 주식을 그러니까 다시 대출을 갚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은행에도 이제 자산이 늘어나겠죠. 지금 은행이 자산이 많이 지금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엄청 많이 해줬으니까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이 소비가 이제 소비뿐만이 아니라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하잖아요. 재투자. 어디로 해요? 부동산, 그 다음에 사업.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약간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뭔가 법도 개정이 되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가 잘 나가야겠죠. 그러면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공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럼 이게 이제 주식 소득으로.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업이 고용 창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고용이 되면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고 다시 그 뭐야 월급을 받겠죠. 그럼 월급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은 실질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때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어, 자리가 잡힌다. 그럼 이때 금리를 올린다. 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오건영 부부장님이라고 저기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있으신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근데 제가 이거를 뭐 100%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고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저는 이해를 좀 한 것 같고 제 생각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 본다면 지금의 이 발언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시는 분이 이거를 모른다면 이 세계 경제,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연준의 이런 정책이라든지 지금 이 연준 그 파월 의장과 그다음에 여러 이 높으신 분들의 이 의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금리와 그다음에 실제 경제 그리고 진짜 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알면서 이러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알면서도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본인의 투자 여력 내에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는 뭐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동행성이 약한 상태라면 어떤 부정적 무슨 부정적 충격이 있을까요? 네, 저는 무슨 부정적 충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 다음에 급등에 따른 후폭풍 아직 일어나기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오, 이제 급락 나오나? 후폭풍? 어떡하지?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수위가 상대적으로 더 강경했다.
약간 B2에 대한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빚내서 투자를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빚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 그냥 되었던 거예요. 네. 이제 사람들이 진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빚이라도 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라도 어떻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근데 몰라 이 사람들은. 배떼지 그냥 든든하고 그냥 뜨뜻한 데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글씨만 쓴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죠.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뭐 버블일 수도 있겠죠. 버블의 시기도 있는 겁니다. 주식은. 근데 과도한 거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은 충격을 지금 지네들이 주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나 봐요. 지금 이제 충격 받을 일이 없단 말이죠. 모든 게 불확실성이 다 해소됐는데 막 이런 기사들이 진짜 더 불확실성을 뭔가 고조시킨다니까요. 백신 공급에 차질. 어쨌든 이제 코로나는 사라져요. 네, 어찌 됐든 백신과 치료제는 만들어지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이미 1년 이상 이 코로나가 지금 지속된 상황에서 이 개미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동요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걸 모른다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뭔데? 그러니까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이게 그거잖아요. 연준과 미국이잖아요. 아직까지 연준과 미국은 기조를 변화할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벌써 이런 말을 하는지 지금의 그 연준의 뭐 FOMC 그 회의록 같은 것들을 전혀 안 보나 봐. 좀 진짜 답답하네요. 보면 볼수록. 부정적 충격 가능성. 그러니까 주식은 부정적이면 절대 못합니다. 주식 시장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끼워 맞춘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지금 코로나가 터졌다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쓰지 마세요. 네. 그렇죠. 당연히 실물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뒷걸음치고 있어. 불균형이 심각하죠. 그러면 주식이 더 잘 돼야 된다니까요. 네, 부총리님. 그래서 소비를 더 진작시켜야 돼. 지금 벌써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소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화점에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백화점에서 명품백 사고 소비하시는 분들이 다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냥 주식 시장 잘 되라고 응원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공매도 같은 뭐 어떻게 해서든 뭐 10억 대주주, 뭐 3억 대주주 이렇게 끌어내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더 개인 투자자들 잘 되라고 법을 더 좋게 개정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너무 괘씸한 것 같아요. 불안감은 당연히 주식시장에 없을 수가 없죠. 변동성이 있으니까.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며 기업 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투자 여력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된다. 네, 이거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제는 실적주만 갈 거예요, 아마도. 실적과 성장주. 그리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이제 간다. 네. 그 과거 미국에서 1960년대에 그럴 때가 있었대요. 그 몇 개, 7개인가 10개의 기업만 한 400%인가 넘게 올랐대요. 그때. 그래서 그때를 무슨 시대라고 했었는데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뭐 코카콜라나 뭐 맥도날드나 이런 종목들이 60년대인가 70년대에 그때 400%씩 막 올랐대요. 그 종목들만.
그쵸. 이 코스피 3점 돌파는 우리 경제와 기업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 크게 기인했다. 이게 맞는 거죠. 이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맞는 겁니다. 이게. 네. 이거. 근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 요 발언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개인들의 건전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건전한 투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건상 빚을 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거를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뭐야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 국민들 이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네, 이거를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사 두 개를 좀 봤는데, 네, 저는 댓글이 제일 좀 와닿더라고요. 진짜 미국의 지수를 보면, 네, 우상향, 투자자들의 기간이 함께 성장을 한다. 네,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도. 자, 그렇죠. 우리나라는 너무 과소평가를 했고 왜 이렇게 테두리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민들이 주식시장으로 돈 버는 게 뭔가 배 아픈가? 네, 진짜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방금 봤던 기사죠. 아, 네. 그나마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은 완화가 돼서 그래도 아직은 또 31일까지인가 이렇게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임상 3상에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기사 두 개를 보면서 조금 제 짧은 견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질 수 없어요. 절대 질 수 없고 우리들의 이 화력과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압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기관은 손들고 들어올 올 수밖에 없어요. 이 70조의 유동성, 앞으로 늘어날 유동성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엄청 지금 예, 애가 탈 거예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견을 좀 토론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생각의 창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